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의료원 재활학과 이진형입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구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는 질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유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에 의해서 뇌혈관 손상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좁아져서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서 혈류량이 모자른다던가, 아니면 좁아진 혈관에서 혈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원쪽에 있는 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주주막하 출혈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게 되는데,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미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 등으로 신축성이 떨어진 뇌혈관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 약해진 혈관이 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혈성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터진 혈관으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뇌 세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는 터져 나온 피에 의해서 혈관이 눌려서 뇌 손상을 받는 과정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갑자기 발생한 팔, 다리의 마비 증상,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실어증, 어지럼증이라던가, 아니면 균형장애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물을 삼킬 수 없는 연화장애, 감각장애, 얼굴의 마비 등의 증상들도 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인지기능의 저하라던가, 아니면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태도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증상에 대해서 문진을 하시고 병력과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이고, 전체 뇌졸중 전체 숫자를 100으로 했을 때 한 76명 정도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하고, 16명 정도는 출혈성 중에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하고, 한 9명 정도는 주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뇌졸중은 이제 고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75세 이상의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75세 이상의 고연령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40세에서 65세 사이에 젊은 인구에서도 최근에는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뇌졸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뇌졸중의 원인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인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시술이랑 먹는 약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뇌졸중이 발생한 직후 3시간 이내에 진단이 되어서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치와 크기 그리고 출혈의 양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혈압과 뇌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출혈량이 너무 많다면 그 고인 혈액을 빼내주는 그런 수술적 처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이라는 이제 기준을 둔 이유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재관류 치료가 혹시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초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바로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이전부터 쌓여있던 뇌혈관의 문제가 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쌓였을 때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아니면 음주나 흡연,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발생 후에 머리에서 뇌가 회복되는 시간이 초기 2년에 가장 그 회복이 빠르고, 이 3개월 사이에서 회복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여서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뇌졸중 재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그리고 작업치료실에서 하는 운동치료 등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먹는 약을 통한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재활치료에서 운동치료실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분의 팔다리 큰 운동이랑 걷는 운동, 균형 잡기 등에 대해서 주로 도움을 드리게 되고요. 작업치료실에서는 손발의 협응 운동이라던가 인지 기능에 대한 운동, 또는 이제 참피는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 변화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을 한꺼번에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의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재활학과의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피해야 할 식습관은 전체로 짜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과 심한 음주를 피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삼겹살의 비계 같은 부분이라던가 닭껍질 같은 부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고요. 또는 튀긴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동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일단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몸에서 이 오메가3를 직접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은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생선류 쪽에 많이 들어있고, 호두나 들기름에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드셔주시는 게 다 도움이 되고요. 과일 중에는 사과라던가 해조류,
같은 것이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진단을 하고 빠르게 치료한다면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억지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약을 먹인다 하는 행위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분이 이동하는 중간 동안에는 똑바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있을 때 인후 근육의 마비가 구토로 인해서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옆으로 뉘어서 기도를 확보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발견이 되지만 그 원인을 알고 보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뇌졸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지고 주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심장질환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을 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